언어가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어, 어떤 문화에서는 가족을 나눌 때 외가, 친가, 이거를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가, 친가를 아주 구분을 하죠. 그리고 형제, 사촌, 이렇게 같은 부모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 그리고 부모들이 형제인데 그 형제가 낳은 자녀들을 부를 때 사촌, 뭐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더라도 형제, 자매, 이렇게 남자 형, 남자 동생, 여자 형, 여자 동생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형 그랬을 때는 뭡니까? 내가 남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빠 그랬을 때는요, 내가 여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언니라고 부르느냐, 누나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르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해 줍니다. 아주 많이 디벨롭되어 있는 그런 언어 체계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영어는요, 형제 그리고 자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도 흥미롭게도요, 영어에는 형제 자매를 다 하나로 딱 묶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sib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sibling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가지고 형제 자매를 다 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형제 자매를 묶는 단어가 없고요, 형제 자매 네 개를 다 말함으로써 sibling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 등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sibling 그랬을 때에는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보여주는 거 없고요. 그리고 또 내 형제 자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손 위인지 손 아래인지를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sibling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 부모를 같이 두고 있는 누군가 한 명이 적어도 한 명이 더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주변의 삶, 우리 주변의 그 삶의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무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언어가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엔 눈의 종류가 몇 개 안 됩니다. 그쵸? 눈이 있고요. 그 안에 뭐 한방눈, 뭐 쌀의 눈, 뭐 이렇게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눈이 엄청 많이 온다 그러면 뭐 눈보라,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눈이 아주 조금 내리는데 그 조금 내리면서 이게 녹는 거다. 그래서 뭐 진눈깨비 뭐 이렇게 좀 눈에 대한 이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에스키모 같은 경우에는 눈에 대한 이름이 뭐 6가지인가 7가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아주 위험한 눈,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눈도 있고요. 왜냐하면 겨울이 그 긴 지역에서 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생사가 갈림길로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대한 인식이 엄청 우리나라보다 많은 거죠. 그거에 비해서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눈은 몇 개의 단어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그런 거고요. 자, 또 이 언어는요, 그 문화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어휘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에서 그 특정 영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조금 전에 그 말했던 그 눈처럼요.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 하면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동차 수리공에게 이 손도구들의 이름은 엄청 많죠. 여러분 그 자동차 그 수리 내지는 목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손도구들의 이름은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망치, 그리고 벤치,
남자들은 뭐 니빠, 또, 뭐 톱, 예, 뭐 전기 드릴,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 수리공이나 목수의 경우에는 알고 있는 도구의 이름이 예, 우리랑 차이가 나죠. 왜 그런가요? 각자가 소속해 있는 생산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 목수나 자동차 수리공에게는 이 도구의 언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처음에 갔을 때 남자들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용어 익히기입니다. 군대 용어요. 예, 그 군대에서 뭐 계급은 뭐 평상시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그 계급이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내지는 자기에게 받은 그 뭐랄까요? 그 총이나 어떤 이러한 그 병기에 대해서 용어들을 많이 배우게 되죠. 예. 자, 그리고요. 뭐 변호사의 전문 용어라든지 아니면 의사의 전문 용어라든지 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다 뭐를 말하나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 언어를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예, 그 사회 안에서 본인들이 의도하는 것 그리고 의도하지 않는 그러한 그 의사가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그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이제 서로 의사소통 하실 때에 당연히 한국말을 하십니다. 당연히 한국말을 하시는데 두 분 다 일제 시대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가 참 많이 익숙합니다. 자녀들이 알지 않기를 원하는 내용을 두 분이 좀 이야기하실 때에 예, 두 분만이 좀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실 때에는 두 분이 서로 일본어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만 아는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못 알아듣는 나머지 우리 자녀들은 그 대화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궁금함도 있지만 두 분이 무슨 비밀 얘기를 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우리 얘기하나? 뭐 이름 같은 걸 좀 기다리게 되고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가 한 문화 안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도 또한 그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언어에 따라서 그 의미론적으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과일입니까? 야채입니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이게 시험에 나왔었고요. 제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토마토는 과일이었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야채였습니다. 예, 서양식 분류 체계를 따르는 우리 교과서는 토마토가 야채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를 요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파스타를 먹기 어려웠던 그 옛날 그 시절에는요. 예, 워낙 뭐 이태리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에는 토마토는 요 즈음에 5월달, 6월달에 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었었습니다. 예, 이렇게 문화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존재에 대해 인식하는 것도 또 이 언어적으로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언어는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친구 어머니를 뭐 어머니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친구 어머니를 그냥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또 언어가 세계관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간의 중심이 그때이냐 아니면 때이냐 시간 중심이냐 아니면 사건 중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중심이었지요. 지금도 사건 중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구화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 약속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건 중심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 사건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에 따라서 24시간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지는 또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미래, 현재, 과거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 또한 그 세계관이 나오는 거고요. 또 단수 복수를 구분하는 것, 여기에서도 그 세계관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한국 문화는 우리 속에서 나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개인과 복수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영어는요, 복수, 단수의 그 구분이 꽤 많죠. 또 문화 속에서도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상황에서요,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요, 그리고 친교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 관혼상제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 이게 문화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참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결혼식장은 못 가도, 예, 하여튼 그 결혼식장 여러 장소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 자, 그런 거를 갔을 때에 적절하게 말하는 거, 그건 우리 문화 안에서는 경험이 필요한 거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관계 속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사로서 할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부하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농담을 하더라도 상사냐 부하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농담이 있고요.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에 있어서도 누구랑 같이 할 거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얼마큼 할 거냐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문화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날 때 한국말을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적절하게 잘하는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언어는 배울 수가 있어요. 학원에서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이냐, 적재적소에서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 문화 안에서 잘 사용함으로써, 남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관찰이 그리고 주의가 많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줌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